이준규 기자가 갖고 온 소식은 오늘 저녁에 개막식이 열린 아시안 게임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에 개막하는 거야? 네, 개막이죠. 그렇군요. 네. 지금 안 그래도 아시안 게임 관심도가 떨어져서 심각한데. 진짜 관심이 좀 떨어지죠. 그렇죠. 예전 같으면은 이제 세계 뭐 아시아권에서는 뭐 월드컵이나 올림픽하고 더불어서 한 3대 스포츠 이런 느낌이었는데 옛날에 막 임춘애 뭐 이래가지고 라면만 먹고 뛰었어요. 뭐 이런 거. 아시안 게임에도 여러 가지 에피소드 많죠. 전설적인 어록이죠. 그리고 이제 아시안 게임에서 사실 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금메달 따면 남자들도 병역 특혜 받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하지. 굉장히 핫한 거거든요. 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올림픽을 보면 이제 우리가 순위가 좀 밑에, 그러니까 좀 10위권 바뀌거나 약간 조마조마하는데 아시안 게임을 하면서 막 우리 순위가 되게 위쪽에 있고 하니까 되게 잘한다. 진짜 잘한다. 3등 안에 아닌가? 보통 보면. 되게 그러니까 매 대회마다 2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을 이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일본하고 엎치락 뒤치락인데 그래도 최근에는 2위를 훨씬 많이 해서 한동안 자부심이 컸었는데. 또 이제 프로 선수들이 많이 출전 안 하냐 뭐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국제 대회는 이제 스포츠맨십의 어떤 그런 느낌이 이제 이게 뭐 돈 버는 선수들이 나와서 하는 건 또 아닐 거 아니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약간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만 기초 체력,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기초 체육들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은 좀 우리가 일본보다는 좀 약한 부분이 있고 인구도 적고 하니까 그래도 뭐 축제는 축제고 이제 뭐 즐거운 부분 볼거리가 되게 많이 있긴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아시안 게임이 오랜만에 치러지는 거라면서요. 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이게 아시안 게임 4년마다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월드컵, 그다음에 그 올림픽, 그다음에 아시안 게임, 그다음에 뭐 저기 유명한 그 축구 대회도 유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기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메이저 대회들은 이제 4년마다 열리는 것들인데 아시안 게임이 그래서 이제 올림픽하고 경년으로 열리다가 올림픽도 미뤄지고 그다음에 이번에 아시안 게임도 1년 미뤄지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게 돼서 이제 1년이 원래 작년 이제 9월 10일에 열리게 돼 있었는데 1년이 연기가 된 거죠. 연기가 됐구나. 근데 뭐 이번에는 연기가 됐는데 다음 대회가 일본에서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치현하고 나고야시에서 이제 열리게 되는데 그거는 또 예정대로 다시 짝수년으로 돌아가서 열리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 끝나면 3년 뒤에 열리는 거네요. 그래서 뭐 경기 일정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길잖아요. 그러니까 개막식 이전부터 이제 예선전이라든지 이런 게 쭉 진행되고 있는. 왜냐하면 뭐 축구든 뭐 이런 게 경기들은 이제 2, 3일에 한 번씩 원래는 3일 이상 쉬는 시간 줘야 되는데 다 짧다 보니까 2, 3일에 한 번씩 경기 치르고 해서 쭈쭈쭈 올라가도 경기 수가 많다 보니까 이미 시작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그런 부분들에서는 지금 벌써 보실 것들이 있다. 이번 주말부터 챙겨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뭐 흔히 사실 비인기 종목이라는 종목들을 이런 이제 올림픽이나 뭐 국제 경기를 통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인기 있는 종목들도 있고 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경기나 주안점, 뭐 관전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참 재밌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비인기 있는 종목에서 이제 어떤 선수가 두각을 나타내서 이제 관심 가진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스포츠가 인기가 있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재밌으니까. 그렇죠. 그 축구가 지금 전 세계 되게 많은 나라에서 가장 많이 국기로 좀 이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야구 정도 되고, 그다음에 뭐 농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스포츠들이 있는데 역시나 축구죠. 이게 시장도 제일 크고, 그다음에 뭐 인기 선수들도 되게 많고, 이제 뭐 당연히 시장이 크다는 건 연봉이 높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축구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그 금메달 따냐 못 따냐. 그렇죠. 이 부분에 가장 관심이 가는데 축구, 야구,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병역 혜택이 있어서 여성 팀도 이제 중요하지만 남성 팀 같은 경우는 자기 또 어떻게 보면 20대에 굉장히 눈에 불을 켜고 소중한 인생이 걸려 있는 그 시기여서 이게 뭐 군 면제로이드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스테로이드도 있고. 스테로이드랑 군 면제를 합성한 뭐 그런 말인데 그거 맞은 한국 팀은 만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축구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나라 전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이제 그 피파 랭킹을 봤을 때 마침 또 어제 이제 피파 랭킹이 나왔는데 그 세 개 나라가 제일 세요. 일본, 그다음에 이란,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런 정도가 항상 뭐 조금씩 차이가 그때 차이가 나긴 하지만 뭐 잘 나올 때는 뭐 한 10몇 위권, 뭐 못 나올 때는 뭐 한 20위권, 뭐 30위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리고 최근에도 그 지난 대회 때. 이제 뭐 손흥민이라든지 지금 바이에른 뮌헨 이적한 김민재라든지 그다음에 뭐 황희찬 이번 때 찍은 황희찬 그다음에 그 신들린 선방했던 조현우 이런 선수들이 이제 다 그때 군 면제를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그 마치 국민들이 그 자기들이 이제 군 면제 받는 것처럼 되게 좋아하시고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덕분에 손흥민은 그 다다음 시즌에 이제 바로 그 EPL에서
득점왕도 그쵸. 되고 예. 뭐 그런 거를 봤을 때 야 이게 아시아 최초의 그 EPL 그 득점왕인데 되게 좀 벅차오르는 그런 부분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그 전 대회 이제 이 두 개 대회 연속으로 이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실력 자체가 나쁘지 않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변수가 있는 부분이 일본 같은 경우는 축구 대표팀 그러니까 요번에 아시안 게임 대표팀이죠. 그 한 단계 아래예요. 그러니까 원래 만 23세까지 출전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그 U22 그러니까 만 21세 정도 되는 선수들을 주축으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해외파들이 꽤 있는데 네. 일본은 해외파가 이제 분데스리가 2부 리그에 뛰고 있는 한 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J1, J2 리그 자국 리그 선수를 중심. 그래서 다음 올림픽을 우리는 겨냥한다. 그래서 거기를 그대로 키워서 올려가겠다. 그게 있고. 네. 그래서 그 일본이 상대적으로 이제 좀 그 최선의 전력을 내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제 중동의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뭐 침대 축구니 뭐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부분도 좀 넘고 그다음에 뭐 저기 개최국 약간 뭐 어드밴티지 변수 그쵸,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만 좀 넘어가게 되면 이제 우승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관심이 모여지고 있고. 근데 이제 뭐 군면제도 군면제지만 사실 군면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선수들이 대부분 프로 선수기 때문에 되게 고액 연봉을 받고 자기 팀에 뛰고 있단 말이에요. 네. 유럽파 같은 경우는 훨씬 높고 그렇죠. 국내파도 어쨌든 뭐 억대 연봉 선수들이 있는데 이 선수들이 이제 군대를 가게 되면 로스 나는 거지. 2년. 네, 2년 동안 이제 그 금액적으로 엄청 네. 돈도 못 벌 뿐더러 그다음에 이제 상무에 가게 되면 아무래도 실전 감각이 조금 떨어지는 측면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축구 팬들로서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이겨내고 또 사실 그 경기 자체도 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국민들께서도 이제 그래도 축구랑 야구나 뭐 이런 거는 내가 자주 봤으니까 이러면서 좀 편하게 접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 재밌는데 뭐 첫 경기부터 네. 그쵸. 어마어마한 점수 9대 차로. 0으로 이겨버리고 네. 그래서 막 외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군이 걸려 있는 한국 대표는 함부로 아시안 만나면 안 된다. 국제대회에서 만나면 안 된다. 네. 9대 0이 뭐야? 네. 올림픽에서도 동메달까지 이제 병역 혜택을 주잖아요. 물론 이게 뭐 완전 면제는 아니고 4주 동안 기초군사 훈련 받은 다음에 나머지 3년 기간 동안 신분은 이제 그 체육 요원인데 체육 요원 신분으로 소속팀에서 그냥 뛰게 해주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혜택이거든요. 그러니까 말만 군인이네. 예, 그러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에 있는 병역법상 이제 그 신체 조건이 결함이 있어서 이런 거 말고는 이제 완전 면제가 안 되니까. 예. 어쨌든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뭐 연봉이 뭐 프리미어 선수 리그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수십억대 이런 연봉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 아시안 게임은 기본적으로 금메달을 따야 이게 그쵸. 면제가 되고 은메달, 동메달은 또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은메달, 동메달은 연금 포인트나 이런 거는 쌓이긴 쌓이는데 이제 그 면제는 딱 금메달. 면제는 금메달 따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참 그 국위 선양이라는 게 굉장히 옛날 표현이지 않습니까? 근데 또 잘하는 사람에게 또 기회를 주는 게 맞고 또 여론들도 아니 손흥민 같은 경우 뭐 당연히 면제시켜 줘야지 이런 생각도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근데 그런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최근에 그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는 시장이 또 이제 골프 아니겠습니까? 골프. 네네. 골프 대표팀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김시우, 임성재 그다음에 장유빈 선수 출전했는데 김시우 선수라든지 임성재 선수 같은 경우는 뭐 미국 PGA에서 벌써 다승자고 뭐 이제 굉장히 유명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세계 랭킹 높아요. 그래서 이제 우승 가능성 충분히 있고 그다음에 장유빈 선수도 이제 그 국내 대회에서 우승한 KPGA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거든요. 근데 골프 선수 같은 경우는 한 시합에서 우승하면은 그 우승 상금이 뭐 10몇억 원 이렇게 맞아요. 하고 PGA 같은 경우 그렇고 그다음에 스폰서십이나 이런 게 연내 막 뭐 몇십억에서 이제 100억 단위로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누적 상금도 이미 100억 원이 넘는 선수들이고 두 선수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시장하고 좀 민감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 같은 데서 그 우승을 하게 되면 이게 뭐 다른 스포츠들은 그게 정점인 경우들이 있지만 사실 골프나 이런 테니스나 이런 프로 스포츠 같은 경우 그게 정점은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이 금메달이 있으면 커리어에 이제 골든이 붙는 이런 또 장점이 있어서 그렇죠. 그 명예 때문에 이제 그 자기가 이제 사실은 다른 대회에 나가면 돈을 더 벌 수 있는데도 굳이 이제 국가대표로 나와가지고 이제 참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금메달 따서 면제 받아야지.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한 거는 우리 저번에 WBC 때 우리 야구팀이 좀 부진했잖아요. 이번에는 좀 어떻게 기대를 해도 될까요? 이번에는 사실은 그 굉장히 좀 베테랑들은 뭐 그렇게 많지 않고 에이스급 선수들 구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타선 같은 경우도 이제
절치부심하고 있는 강백호 예전에 그 껌 씹다가 논란됐지 않았습니까? 그쵸. 강백호 네. 선수 같은 경우 그때 사과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 음. 다시 이제 대표팀 승선해가지고 타선 이끌고 있고 투수도 뭐 노시안이나 원태인이나 뭐 굉장히 뭐 잘 던지는 이런 선수들, 네, 다 박세용 뭐 이런 선수들이 다 이제 들어와가지고 네.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음. 야구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전 세계에서 뭐 미국이 이제 프로리그가 제일 활성화돼 있고 그다음에 맞아요. 일본 그다음에 네. 우리지 않습니까? 근데 야구도 이제 마찬가지로 축구랑 비슷하게 일본이 이제 뭐 전력을 조금 다 하지 않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일본은 좀 군대가 안 걸려서. 그렇지 이제 네. 군면제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프로리그에 사실은 이런 국제 대회에 나오게 되면 그 해 리그에 굉장히 성적에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부상, 컨디션 난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대회 갔다 오고 나면 자기 이제 커리어 좀 망치는 부분이 있어서. 근데 우리나라는 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승을 하면 굉장히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보상이 있어서. 그것도 그렇고 우리는 좀 성향상 국위 선양을 더 우선하는 게 그러니까 일단 있는 것 같아요. 태극막 한번 단다. 네. 이것도 그쵸. 사실 되게 큰 저기 명예잖아요. 야 국가대표 출신이야 그러면 네. 막 이런 게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래서 야구도 이제 굉장히 좀 좋은 선수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3연패 뭐 하고 이런 부분들 뭐 일곱 번 나갔는데 5번 우승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 전력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잘할 수 있다. 그럼 이런 이제 국위 종목 말고 개인 종목으로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경기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요즘 이 선수 굉장히 핫합니다. 육상계 한국 육상계 그럼요. 하면 이 선수 네네. 높이뛰기인가? 네, 우상혁 높이뛰기죠. 선수. 딱 네. 나오시네요. 네. 높이뛰기인가. 네. 바로 이제 다이아몬드 리그 파이널. 그러니까요. 네, 며칠 전에 우승했어요. 처음이라면고. 네, 한국인 최초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미국 그 육상계에서는 이제 3대 대회거든요. 네, 올림픽, 그다음에 세계 선수권, 그다음에 다이아몬드 리그가 계속 그 개별 리그가 있고 파이널 리그가 있어요. 맨 마지막에 이제 다 모여가지고 하는 그런 건데 거기서 이제 우상혁 선수가 우승을 해가지고 2m 35cm 넘었죠. 2m 35. 네. 그럼 이번에는 우승할 확률이 더 높겠네요. 근데 이제 이 세계에서 가장 잘 뛰는 바르심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네. 이 선수가 카타르, 무타즈 에사 바르심. 그렇구나. 네. 카타르가 또 아시아죠. 세계 랭킹 이제 1위기도 하고 지금 제일 잘 뛰고 있는 선수고. 그리고 이번 대회든 어느 대회든 근데 또 우상혁 선수 같은 경우는 이게 좀 경쟁심, 호승심이 있어요. 그래서 또 긍정맨이잖아. 안 나왔으면 섭섭할 뻔했다. 네. 나는 더 나오는 게 더 재밌을 것 같다. 근데 어. 사실은 우승만을 생각을 하면 야 쟤만 안 나오면 내가 우승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 들 법도 한데 근데 또 그런 것 없이 그러니까요. 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군대도 갔다 왔으니까 마음도 좀 편해지고 이 구면제로 이거 또 나와야 되는데 좀 자유롭게도 이렇게 높이뛰기 할 수 있지 않겠나. 네. 뭐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배드민턴은 또 이 선수 요새 완전 대세입니다. 안세영 선수. 뭐 올 시즌 뭐 거의 싹쓸었습니다. 전형 그래요? 오픈하고 그래요? 이제 세계 선수권이 이제 굉장히 배드민턴에서 권위 있는 대회인데 그거 2번 포함해서 올해만 9번 우승했어요. 와. 세계 대회에서. 예. 세계 랭킹 지금 1위고. 랭킹 1위고. 예. 와. 굉장히 젊은 나이인데. 네. 그래서 이제 뭐 야마구치 아카네 뭐 이런 선수들 그다음에 또 중국이나 이제 인도네시아 이제 동남아권에 있는 선수들도 잘 치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의 어떤 쟤를 뭐 요번에 꺾어야겠다. 왜냐하면 랭킹 1위가 되는 순간 공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상대팀이 분석을 엄청 많이 해오거든요. 견제도 엄청 하고. 준결승이나 네. 뭐 결승이나 만날 때 어떻게 파회한다 이런 거를 잘 이겨내고 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근데 이제 아시안 게임 우리가 이렇게 다 몸으로 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몸으로 하지 않는 것도 있다면서요. 네. 이게 아시안 게임 하면은 그 스포츠 대회잖아요. 네. 근데 스포츠 대회라고 하면 이제 되게 이제 뭐 하다못해 뭐 걷기라도 해야 뭐 경보 이런 거. 예, 걷기라도 해야 뭔가 운동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4가지 종목이 있는데 네. 중국 하면 떠오르는 국기 뭐 있으세요? 중국. 바둑이나 태극권. 바둑? 예. 바둑은 이제 뭐 일본, 중국. 예. 네. 태극권. 몸 안 쓰는 거. 몸 안 쓰는 거. 예. 장기. 장기. 장기를 이제 샹치라고 하는데 정식 종목이에요, 이게. 그 체스 들어간 것처럼 장기가 맞습니다. 예. 체스도 이제 들어가 있죠. 샹치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장기하고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네. 왕만 이름이 달라요. 이름이 초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초한으로 해서 약간 우리나라 장기는 초한지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장자랑 숫자 써가지고 한쪽은 장, 한쪽은 수 이렇게 왕이 돼 있고 포나 이런 게 움직임이 조금 다르고. 근데 그래요? 생긴 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겨루는 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양에는 체스 있죠. 체스 종목이 있고
그다음에 카드로 하는 스포츠가 있어요. 브릿지라고. 그렇지. 네. 네. 두 팀 편먹고 전략 짜면서 이제 막 이렇게 카드 이제 수싸움 겨루는 게 있는데 음. 그게 있는데 이제 이 재밌는 부분이 그 정몽윤 현대해상화재보험 회장의 부인인 김혜영 씨가 올해 63세인데 아, 예. 여기 국가대표로 출전합니다. 정답 넘기고. 예. 또 회장이세요 여기. 또. 아니, 몸을 쓰지 않고 오히려 전략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데 하나가 있는데 이게 또 시장이 엄청 크죠 요새는. e스포츠입니다. e스포츠.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팬들도 많고 중국 리그에 그 국내에서 이제 뭐 진짜 잘한다 A급 S급이다라는 판정을 받아서 중국 리그에 진출을 하게 되면 연봉이 10억 됩니다. 그래요? 네. 어이구. 초특급은 더 받기도 하고. 그러면 그것만 하겠어요? 스펀드 들어오고 그쵸. 광고도 들어오고 뭐 이런 거 하면 다 하면은 이제 수입이 이제 다른 메이저 스포츠 못지않은 그런 정도의 돈을 벌 수가 있는 굉장히 큰 스포츠 분야죠. 우리나라가 또 e스포츠 부분에서 좀 되게 굉장히 강하지 않나요? 잘합니다. 네. 스타크래프트 게임이 이제 미국에서 출발을 했는데 한국 한국 사람이 선수들이 제일 잘하네. 세계 랭킹 1위부터 그냥 쫙 다 한국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예전에도 뭐 스타크래프트 대회 같은 거 열게 되면은 전부 다 한국 사람들이 전설의 게임이지 스타크래프트. 그리고 그 이어서 나온 게 이제 롤이죠. 롤.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해서 이제 롤 LOL이라고 하는데 롤 뭐 이름은 모르시지만 페이커하면 다 아실 거예요. 페이커는 되게 유명하죠. 예. 네가 페이커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페이커 이제 대단한 선수죠. 이상학 선수가 이제 출전을 하는데 그 지난 대회 사실은 도입이 됐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시범 경기였고 시범 도입이었고 요번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돼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거라 이제 지금 이제 이상학 선수 만 27세인데 네. 그 사실 e스포츠계에서는 만 27세쯤 되면 이제 그 피지컬이라고 해서 이제 손놀림, 뭐 동체 시력 뭐 이런 부분이 떨어져서 그 잘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선수들이 대개 한 10살 안팎에 이제 연습생 생활을 시작을 해서 중학생 정도가 되면은 이제 얘가 프로로 성공할지 아닐지 대충 이제 판별이 되고 그다음에 팀의 에이스가 되는 나이들이 대개 만 20세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18세, 19세, 20세 이런 정도 때부터 전성기이기 때문에 게임 또 나이 들면 못 하는구나.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40대가 되면 노안이 오는데 아이고, 네. 30대 선수들이 20대 선수들을 못 이기고 20대 중후반 선수들은 10대 후반 반응 선수를 속도를 못 따라갈 이기거든요. 수가 그래, 없어. 이것도 그렇죠. 스포츠라면 스포츠네요, 진짜. 저희는 게임을 할 때 뭐 탁탁탁탁 이런 속도로 하지만 그 선수들은 정말 뭐 바바바바바바 계속 눈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게 정신이 없을 정도로 하거든요. 스포츠 다 0.0 몇 초의 기록 다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마우스 누르는 그 기록 경쟁 같은 거. APM이라고 그 클릭하는 속도가 있는데 일반인들 뭐 1분당 뭐 한 뭐 몇십 회 누르는 수준인데 프로 선수들은 400회, 많게는 500회씩 막 누르고 전문 하거든요. 마우스가 있는 이유가 있군요. 마우스하고 키보드가 엄청 민감합니다. 내가 마우스와 키보드 사이의 간격, 모니터와의 간격 이런 까지 재미하는데 게임 좀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보긴 많이 봤습니다. 어쨌든 그런 선수들이 출전을 해서 거기서도 이제 만약에 금메달을 따게 되면 이게 또 최초의 어떤 정식 대회의 금메달이기 때문에 의미가 굉장히 크죠. 이번이 첫 메달인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한국이 e스포츠 최강국으로서 이제 자리매김하는 확실히 한국은 e스포츠 넘보지 마. 뭐 이런 거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측면들이 있죠. 이것도 군 면제 해줍니까? 금메달 따면? 똑같습니다. 야, 이거 그렇군요. 정확히 말하면 병역 혜택, 면제 아니고. 체육요원. 그리고 이제 그 아시안 게임 역대 아시안 게임에서 이제 한국인 MVP가 딱 한 번 나왔어요. 한국인 누구 같아요? 아시안 게임 한 대회를 한 명 확 쓸었던 적이 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바다의 왕자 마린보이 박태환. 그래요. 그때 3관왕 하면서 그때 이제 그 MVP를 땄었는데 이제 박태환의 뒤를 이어서 이제 좀 수영의 제2의 박태환이 되겠다. 황선우 선수. 그렇죠. 황선우. 그리고 박태환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수냥하고 라이벌 관계하면서 오랜 기간 서로 설전도 했다가 막 되게 잘 성장을 했잖아요. 지금 이제 중국의 최고 스타가 판잔러. 이 선수랑 어떻게 라이벌 구도가 되면서 이번 대회를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장을 할지 이런 것도 지켜보시면 되게 좋지 않겠는가. 또 이번에 연휴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또 어디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또 집에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럴 때 한번 좀 보시면서 그래 좀 정치권도 혼란하고 경제도 혼란한데 내 마음의 안식을 스포츠 좀 잘못해서 또 열받게 하는 요약적이고 희망적인 그런 부분들 물론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뭐 축구만 해도 벌써 1차전 9대0, 2차전 4대0이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보시고 야구도 좀 보시고 그다음에 비인기 종목 그다음에 뭐 탁구도 뭐 7년 연속 7개의 연속 은메달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런 어떤 맨날 뭐 잔잔한 만리장성을 넘어라 뭐 이런 그렇죠. 얘기도 있잖아요. 예. 그런 잔잔한 포인트 보시면서 네. 이제 연휴 지내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설명 들으니까 생각보다 저희가 아는 좀 것보다 챙겨봐야겠는데? 훨씬 더 네. 이렇게 두터운 선수층이 우리가 갖춰져 있다. 그만큼 이제 보는 재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대로 연휴에 이 경기들 꼭 챙겨보시면서 같이 또 국뽕을 채워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장규석 기자 그리고 이준규 기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